화제 8번 있지만 화제 8번이지만 실제로는 산화수법이라는 거지. 산화수법하고 산화하는 반응이 전자 앞에 개수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을 크게 둘로 본다 했지. 산화수법하고 이온전자법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이온전자법 뒤에 여기서 이제 산화수법 문제의 숙지니까 그러면 산화수법은 어떻게 한다고 제일 먼저 첫 번째 뭘 해줘야 된다? 산화수 확인해서 뭘 확인한다? 산화환원을 찾는다. 그러면 산화환원을 찾았으면 어떻게 한다? 가지고 있는 걸 자 곱하기 자뭐 m배 여기 n배 해서 배수에서 출입한 전자수를 맞춘다.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출입한 전자수 맞춰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맞춘다? 그리고 나서 원자수를 맞출 거야. 이 과정을 지키는데 원자수는 대부분 산성용액 속에 나타나는 거니까 산이면 H 플러스와 H2O로 맞추고 염기면 염기성 용액에서 반응하고 있으면 자 H 플러스 H2O로 우선 맞추고 산성용액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염기성에서 나타난 거니까 똑같이 OH 마이너스를 더해서 뭐 여기 n배 이렇게 했다고 하면 더해서 전체 용액의 상태를 맞춰줄 수 있어. 재료를 가지고 원자수를 맞추는 거야.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 실제로 여기는 H 플러스 그냥 맞추게 나와 있지. HNO3 질산 용액에다가 자 H2S 황화수소를 반응시켰더니 NO가 생기고 S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도 생겼어? H2O도 생겼어. 이렇게 된 거지? 산화수율. 예. 플러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2짜리 몇 개? 3개 이렇게 되겠지? 합이 제로였으니까 얘 플러스 1짜리 자 2개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짜리 하나. 자 여기 NO가 있는데 합은 제로야. 합이 제로야. 뭐부터 하지? 마이너스 2. 전기 음성도가 큰 게 음수야. 해서 5 먼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지? 얘 마이너스 2고 얘 플러스 2야. 얘는 제로고 얘 플러스 1짜리 둘. 자 마이너스 2짜리 하나. 그랬더니 H는 바뀐 게 없지 지금. 네. 바뀐 건 지금 N하고 뭐가 바뀐 거야? S가 바뀐 거야. 네. N은 자 찾아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지. 앞에 여기 N에서부터 여기 N까지 이게 정해져 있거든. 3 감소했어. 그러니까 얘는 한원이야. 자 S 변했지. S 변한 애가 마이너스 2에서 어디로 갔어? 마이너스 2에서 0으로 갔어. 2 증가했어. N 산화야. 그런데 첫 번째 뭘 하자고? 출입한 여기 증가한 수 감소한 수가 결과적으로 출입한 전자수니까 그 출입한 전자수가 같아지도록 여긴 하나는 잃어버린 거고 하나는 얻은 거란 말이야. 제대로 써놓고도 지우는 같아지도록 전자수를 맞춘다고. 이게 핵심이라. 그럼 얘 2 증가했고 3 감소했어. 이게 몇 배 할 거야? 9배. 몇 배 할 거야? 3배. 그러면 S는 최소한 3이 돼야 되고 3개가 있어야 되고 N은 최소한 몇 개가 있어야 되고 2개가 있어야 돼. 이 상태에서 원자수 맞추자. 다시 이 상태에서 원자수 맞추자고 2 HNO3 자 3 H2S 2NO 더하기 3S 더하기 H2 이해되나 여기? 그럼 H가 총 몇 개 있어? 그냥 N하고 S만 맞추는 거지. 이게 전자 들어가고 나간 것 때문에 H가 여기 몇 개 있냐면 2개의 H가 있고
여기는 6개의 H가 있어. 여기 8개 생겨야 돼. 그 다음에 여기 O 몇 개 있냐면 O는 총 6개의 O와 재료야. 이거 5처럼 보인다. 자, 6개가 있어. 그럼 여기도 6개면 되잖아. 지금 현재 몇 개 있어? 2개. 2개. 여기 4개만 있으면 돼. 8배. 8배? 4배만 하면 되겠다. 산소 4개만 있으면 되잖아. H는 8개 있으면 되고. 끝. 그러는군요. 응. 제가 괜찮은데. 그 옆에 10번이 10번에 2번인데 근데 네. 그 10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 더 해보자.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산화하는 반응을 맞추라고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냐면 거긴 친절하게 8H 플러스 이렇게 적어줬잖아.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나와도 관계 없다는 거야. Fe 플러스가 MnO4 자 마이너스 극단적으로 일반학칙에 보면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 이게 삼각형. 이게 산성용액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이게 끝이야. 더 안 가르쳐줘. 그래서 산화하는 반응식을 완결하래. 그러면 여기 O는 없는데요. 없어도 된다고. 뒤에 있는 건 당연히 이렇게 맞추라고 나온 거야. 이게 산성용액 속에 얘기하면. 저건 나중에 첨가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 거야. 완성할 거야. 거기는 지금 이렇게 다 원자를 새로 니네가 넣을 수 없으니까 H2를 적어줬지만 그 말이 없이 그냥 앞에 뭐라고 적어주면 된다고? 산성용액 속에서 다음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났을 때 전체 반응식을 완결하세요.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똑같이 하면 된다고.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산화수소의 결정에 마이너스 2짜리 몇 개? 4개. 그치? 다 더해서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얘는 플러스 7 전화량과 같다. 전화량과 같다. 다시 얘는 3 플러스 나와 있으니까 얘는 친절해 2 플러스 그냥 원자수부터 맞추면 이 앞에 배수를 안 해도 되거든. 원자수만 맞추면 얘 배수 안 해도 돼. 배수 안 해도 되고 근데 배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어떻게 보면 전자를 봤더니 얘는 1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산화된 거야. 반대로 여기 망가니즈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5 감소했어. 그렇지? 얘는 환원된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산화하는 반응식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전자수를 맞춰야 된다고. 5개니까 밑에 얘만 곱하기 5 하면 되지. 얘를 5를 해놓고 출발해야 된다고. 이해되나? 저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부분 화학 반응식 하자고 하면 밑에 것부터 출발하는 거야. 원자부터 맞추는 거야. 그러면 아까 같은 문제 좀 전에 풀었던 그 문제는 맞출 수 있어. 그냥 맞아도 맞을 거야 아마. 개수를 맞추면. 근데 웬간한 산화하는 반응식에 그런 문제를 내지는 않아.
개수 맞춰서 그냥 밑에 거 여기 원자수 개수 화학 반응식의 개수만 맞추면 답이 되도록 문제를 내지 않는다고. 지금처럼 달라서. 여기까지는 되지. 네. 그리고 이제 맞출 거야. 빨간색을 해볼까? 초록색을 해볼까? 자, 철하고 망간이지만 맞춘 거야. 산화하는 반응을 일어난 두 원자수가 다르면 그 과정에서 원자수까지 맞춰. 그리고 나머지 원자는 뭘로 맞출 거야? 산성용액이면 O가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거보다 2배 더 많은 수소를 집어넣어서 이 뜻이야. 수소를 집어넣어서 물로 꺼내라. 그리고 원자수를 저 둘로 맞춘다. 이해될까? 얘보다 항상 산소보다 몇 배 많아야 돼? H2O가 되는 거니까 2배 많은 수소 이온을 집어넣어서 물로 꺼내서 양쪽의 원자수를 맞추는 걸 이 두 가지 물질을 사용해서 맞출 수 있다. 첫 번째, 10번에 1번은 그렇게 해서 X값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인 거지. 네. 그런데 2번은 1몰의 FeSO4 수용액 250ml를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이건 뭐지? 화학 반응식을 적어봐야지. FeSO4를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자, KMnO4 마이너스 오퍼를 집어넣어줘. 새로 생기는 물질은 뭘까? 여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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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네. 근데 반응식이 뭔가 반응식이 위에 나와 있던 반응식이 K도 없고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얘는 이온화해서 뭘 만들고 얘는 이온화해서 뭘 만들고 K 플러스 마이 그냥 마이너스. 그런데 위에 반응식에 Fe 플러스는 사용되었지만 SO4 E-는 없지. 이런 건 결과적으로 이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구경꾼이었냐 이렇게 얘기하자고. 전자의 출이 없으니까 이 반응에 아무 관계없이 그냥 물속이면 물속에 녹아서 그냥 따로 돌아다니는. 얘도 결국에 마찬가지로 뭐라고 보는 거야? 똑같이 얘네 둘을 구경꾼이었느냐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엔 이 반응에 참여하는 건 누구야? Fe랑 KMnO4- 이 둘이 산화하는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위의 결과로 나타난 거야. 그런데 지금 250ml를 1몰 농도 가지고 있는 다시 몰수로 얘기하면 입자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얘는 지금 얼마,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데 앞에 개수만큼 반응해야 돼. 5대 1로. 그러면 얘 알고 있는 게 1몰 농도 250ml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몰수로 얘기하면 다시 몰수를 찾자고 하면 1몰 농도는 어떻게 계산한 건데 부피 0.25L를 그치? 네, 몰수를 계산하려면 이쪽에 곱해서 우리가 몰수 계산하잖아. 그리고 철은 얼마 가지고 있었냐면 0.25몰만큼의 입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거에 5분의 1 있으면 되지. 5대 1이니까. 그렇지? 얘 하나 이온화 있을 때 얘 하나 생겨. 그 관계를 가지고 얘도 똑같이 해. 5분의 1만 있으면 돼. 0.25몰에 얼마만 있으면 되겠다. 5분의 1만 있으면 되겠다. 5대 1이니까. 자, 그래서 0.05몰 있으면 돼.
V는 지워도 되지? 네. 아, 민준이가 있어요. 외운 걸 검사하면 돼. 마지막이요. 자, 그리고요. 아 마지막. 음. 그 표준용액이란 말이 나오는데 표준용액이 뭐예요? 어우, 큰일 날 사람이군 이 사람이. 네? 표준용액은 뭐야?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용액. 아 실험에서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우리는 표준용액이라 해. 무슨 얘기야 이 얘기가? 농도를 모르는 X몰 농도를 모르는 애가 얼마의 농도를 갖는지 알려면 틀림없이 얘를 검사할 필요가 있지. 검사하는 용액이야. 그걸 검사하는 용액이니까 얘가 만약에 부정확하면 검사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 정말 조심해서 만들어 놓은 용액이 표준 용액인 거야. 산염기 반응도 그렇고 나머지 반응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어떻게 정확하게 알았는데 실제로 표준 용액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재와야 돼. 그러면 전자적 위에 약포지 넣고 0점 조절 나사 이렇게 0.00 딱 만들고 리셋 버튼 눌러가지고 0.00 딱 만들고 여기 약 덜어서 이렇게 질량 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비커에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불순물이 전혀 없는 비커에 녹여서 유리막대로 저어서 녹였어. 그러면 이 유리막대에도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등분바다 플러스 K. 그래서 표준용액 만들기는 모든 실험의 그냥 기초 과정을 연습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1리터들이 만들 거면 여기에 빨대기 두고 튀어나가면 안 되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기울여서 자 흘러내리도록 그러면 여기에 비커에 아직 남아있을 거 아니야. 유리막대도 남아있을 거 아니야. 세척병으로 다 씻어서 세척병으로 다 씻어서 한 번 더. 첫 번째 했어. 두 번째 했어. 자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되는데 자 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했어. 씻어서 옆에다 대고 증류수로 깨끗이 씻어서 빨대기도 깨끗이 씻어서 다 마무리로 다 씻어내서 녹아있는 게 하나도 없게 약포지까지 씻어가지고 할 거거든. 약포지에 묻어있는 거 없게. 이해될까? 그리고 얘 흔들어서 농도를 균일하게 한 다음에 얘 다 빼내고 정확하게 표선까지 세척병에 있는 증류수 가지고 표선까지 늦춰서 흐르는 양까지 계산해서 얘가 정확하게 정말 딱 문구에 와서 다 농도가 거의 정확하겠지.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용액들을 표준 용액. 농도를 정확하게 딱 아는 용액. 표준 용액 만들기. 네. 이런 걸 뭐라 하고 부피 플라스크라 하고. 자, 검사할 게 또 발견했는데. 검사할 게 또 남았나? 이온화 네, 금속에 칼카나마 알칼리체나스 이온 화학연애. 그래서 한글로 칼카 나마 아라철. 나는 이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외워서 자꾸 그래. 발음이 얘가 난 편하고 좋아서 수구수은 백격.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온화 경향이 크다.
다시 이온하게 큰 거, 칼, 카, 나트륨, 마그네슘 뭐 이렇게 되겠지? 알루미늄, 아연, 자, 철, 그 다음에 니켈, 주석, SN, 납, PB, 앞에 있는 수가 수소이온 산의 경계라고 했어. 구리, 자, 순, 은, 백금, PT, 금, AU까지 여기까지 해서 총 15개의 금속 나오지. 자, 총 15개의 금속이야. 오른쪽으로 가면 이온화 경향이 조금씩 더 작아지는 거고, 자, 왼쪽으로 가면 이온화 경향이 커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만 기억하지 말고 이온화 경향이 얘는 반응성이 왼쪽으로 가면 크다를 뜻해.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 반응성이 작다를 뜻해. 당연히 산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은 녹지 않는 애들, 산에 녹지 않는, 일반적으로 녹지 않는 애들이고, 왼쪽으로 가면 산에 녹는 애들이야. 뭐 이런 경계성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근데 기억하라고 했던 건 실제로 이게 전기화학 쪽에서 여기까지 기억하면 좋겠다 했어. 반응성이 크더라. 스스로 산화가 잘 된다. 다시 얘는 이렇게부터 그냥 전자를 잃는 성질이 큰 거야. 반대로 얘는 그러면 금속이지만 전자를 얻는 성질이 큰 거야. 응? 네. 끌어당기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전자를 잃는 건 스스로 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산화되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환원력이 크다고 앞으로 얘기하자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온화 경향을 쭉 적어놓고 왼쪽에 있는 금속들을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애들이 환원력이 커. 환원력이 크다는 건 얘를 전자를 이렇게 주고, 다시 전자를 스스로는 잃지만 옆에 있는 애에게 전자를 주고 전자를 채우려고 하는, 밀어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다고. 환원력이 크다. 그런데 얘는 되려 전자를 얻는 거야. 스스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얻는 거니까 환원되는 거야. 근데 얘가 상식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를 어서 강조하는 거야. 금속인데 전자를 얻어.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런 거야. 그럼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이상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 미운가 아니면 그렇고. 근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라고. 마그네슘이 Mge+가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놨어. 네. 다시 Mge+가 되면서 두 개의 전자를 내놨다. 이 전자를 만약에 선 두 개로 연결해 놨는데 하나는 은이고 하나는 금이야. 누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고?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라고. 이온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약간 잡아당기는. 전기 음성도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괜찮아. 결과적으로 금이라는 게 음이온이 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전자가 얘는 안 끌려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쪽에 전자 두 개가 와서 여기에서 노네? 뭐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라고. 음이온이 된 게 아니야. 그런데 어쨌건 잡아당긴다면 그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서로 간에 다르더라. 스스로는 환원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산화력이 크다. 그리고 하나가 이온이고, 다시 하나가 이온이고 마그네슘, 하나가 그냥 금속인 상태라고 한다면 끌어당기는 힘.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게 저거랑 볼타 전지까지밖에 안 했다. 누가 더 이온하게 큰데? 누가 더 이온하? 칼카나 마 얘부터 나오잖아. 네. 얘가 이온하게 굉장히 커. 그러면 얘는 전자를 잘 주려고 하고 얘는 전자를 잘 받아 끌어당기는 이온화 경향이 작은 쪽에 원소가 이온으로 있고 이온화 경향이 큰 쪽에 있는 애가 금속으로 있으면 얘는 무조건 잘 주려고 하는데 얘가 잘 받는데 줘버린다고 그러죠. 주는 현상이 생겨서 자기는 뭐가 되고 이온이 될 거야. 얘는
금속으로 석출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가야 가능해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 MgSO4 마그네슘 조각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마그네슘 조각을 예를 들어서 질산 아연 용액 속에 집어넣었어. 어떤 일이 생기니? 뭘 비교하려는 거야? 항상 금속과 금속 이온이 있으면 이온화 경향을 비교하려는 거야. 얘네들이 마그네슘이 이온화 경향이 크면 마그네슘이 훅 녹아나가면서 모형으로 얘기하는 거겠지. 이게 금방 녹진 않겠지만 훅 녹아나가면서 그 주위에 아연이 이렇게 입혀지는 거야. 아연 금속. 녹은 애는 Mg 플러스 섭출되는 거예요. 서로가. 얘는 석출되고 얘는 녹고 아. 하나는 다시 이렇게 되는 게 물속에 용해되어 있는 이온이 되는 게 물에 녹는 거. 얘는 석출되고 그런 관계를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면 어떤데? Mg 플러스가 녹아있는 용액 속에 뭘 집어넣었어요 이번에? 아연 금속을 집어넣었어. 얘는 이온이 내려오는 경향이 커. 이온화 경향을 따져봤더니 마그네슘이 먼저인 건 알겠어. 근데 이온이야. 그러면 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온화 경향이 작은 애가 큰 애가 줄 것도 없고 벌써 이온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받을 것도 없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정도 정리해 괜찮지? 금속이 있고 금속 이온이 있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는 항상 누가 금속이 이온화 경향이 클 때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하자고. 금속이 가능성이 더 클 때. 그러면 얘가 큰 애가 작은 애에게 전자를 주고 자기 자신은 이온이 되고 얘를 섭출시키는 일이 나타나. 이런 정도겠지. 복습을 하고 있는데 40분이 지났어. 어떻게 할 거야? 자, 오늘 화학전지 그 중에 1번 우리는 갈바니 전지를 한다 했지. 화학전지를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볼타 전지를 우선 하나를 외우고 가자. 전지를 그게 어디가 됐건 그건 이제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화학 전지는 최소한 몇 개 정도는 외우고 있는 게 좋냐면 3가지는 무조건, 조금 더 하면 4가지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좋겠다. 8개 나오는. 8개 다 필요 없지. 예, 과정은 동일하다. 과정은. 근데 어떤 원리로 이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화학 전지들은 니네가 건드릴 내용이 아니다. 다시 니네가 건드릴 내용이 아니다. 그 얘기는 원리가 조금 같은 원리에서 출발하지만 그 원리가 좀 다른 것들이 이제 접목이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핸드폰 건전지를 그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처음에 화학전지라고 하는 게 왜 만들어졌고 그게 왜 단점을 가지니까 다음 단계로 뭐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뭐가 진행이 되는 그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서 걔네들이 몇 볼트의 전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정도가 고등학교 화학이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간단한 형태가 볼타전지라는 거지. 그래서 볼타전지는 정말 간단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TV 광고에 이런 거 나온 적이 있는데 그냥 양쪽에 오렌지 2개 들고 아연판, 금속판, 꼬마전구 연결해서 꼬마전구에 불이 들어와 있는 이게 가장 간단한 볼타전지 전지라는 거지. 어쨌건 전기적인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가지고 전자를 이동시키고 전자를 이동시키니까 거기에서 뭔가 일을 하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얘기했지. 한쪽은 아연판, 한쪽은 얘는 자꾸 색펜이 있는데 색펜을 활용을 안 해. 고리판.
색깔 있는 금속 두 가지 외우라 했지? 구리 붉은색. 진짜 붉게 보이진 않지? 약간 너무 약간 이렇게 노란색이 껴있는 붉은색 뭐 이런 느낌인데. 주황색. 네, 그렇지. 네. 나머진 다 은백색이야. 니네는 구별할 수 없다. 나도 구별 못한다. 그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알루미늄 색깔하고 얘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알루미늄이랑 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거 아니? 여기 구리 말고 니네가 뭐 마그네슘 그러면 차이가 있을 거 아니? 아무것도 없어. 그 금 막 이렇게 철 반짝거리는 그 처음에 그 철제 제품 그런 거 다 근데 뭐 꽝꽝 쳐봐도 모르는 거죠. 그치.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강도의 차이를 우리 꽝꽝 두들겨서 일반인이 알 수 있을까? 색깔 가지고 구별할 수는 최소한 없다. 색깔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금속판 두 개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비교하라고 하면 정말 전문가 이렇게 그걸 직업으로 해서 그걸 뭘 가지고 뭘 만드는 직업을 하는 직업이 아닌 이상 구별할 수 없다. 반응성 가지고 구별하지 않는 한 실제로 색깔 가지고 구별하기 너무 힘들다. 그냥 다 통칭 은백색이야. 그런데 이온화 경향은 누가 커? H 플러스 산성용액이 들어있는 곳에 이온화 경향을 비교해봤더니 아연이 이온화 경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이 있고 이온화 경향이 제일 작은 쪽에 구리가 있더라. 그런데 이온화 경향이 제일 큰 게 금속이면 어떤 일을 하는 거고? 녹아 나온다 했지. 녹아 나오면서 자 전자를 도선에 남겨놓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이 구성이면 녹고 수소기체 여기 기포 쪼르륵 생기고 금속과 산이 반응해서 얘네 둘만 있으면 만약에 저번 시간으로 되돌아가면 안 돼. 네, 한이 없어. 꼬마 정도 연결하고 전선으로 연결했더니 녹아 나오면서 아연 이온이 눈에 보이질 않지만 녹으면서 남겨놓은 전자가 도선을 따라 여기에 남아있는 이 전자가 도선을 따라 이동할 건지 그 옆에 있는 수소가 받을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수소가 받을 거야? 끌려갈 거야? 끌어당기는 힘은 수소보다 뭐가 더 강해서? 구리가 더 강해서. 얘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당연히 얘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근데 누가 더 세게 끌어당기는 거야? 전자를 얻는 성질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야. 반응성이 작다는 거지 전자를 얻는 성질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다로 간다고. 그래서 얘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야더라? 도선을 연결해놨더니 구리 쪽으로 전자가 끌려가더라. 그러면 지나가기만 하면 정기적인 전자의 이동이 생겨서 지나가기만 하면 꼬마선 웨프는 들어오는 거지. 전자가 출발한 쪽은 무슨 극이 되고? 마이너스 극. 전자가 도착한 쪽이 플러스 극인 거야. 자, 생각해야 돼. 안 되는데. 물리랑은 어쨌든 다른. 왜 다르지 물리랑?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 전자는 맞네요. 전자는 맞네요. 네. 전자는 맞아. 반대쪽이 전류의 방향이지. 네. 순간 헷갈려. 순간 헷갈렸어. 괜찮아. 우리 전자의 방향이 더 중요하니까. 전자의 이동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야, 건전지에 무슨 극이 되는 거야? 그 전체가 건전지가 되는 거야. 어떤 통째로 전지. 화학전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있나? 이렇게 그리고 있는 요 안에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이 뭐의 방향? 전류의 방향. 그 반대 방향이 전자의 방향. 이해될까? 자, 그러면 볼타 전지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자고 하면 이렇게 적어주면 될까? 마이너스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따로, 자, 플러스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따로. 그런데
여기에 하나 빼먹었네. 여기에 도착한 전자들이 모여 있으면 이제 그 주위에 이쪽 이제 과밀하는 거지. 전자가 많이 있단 말이야. 그 주위에 있는 누가 H 플러스가 그 전자를 받아서 뭐가 되고 H가 되고 받아서 H가 되고 얘네들끼리 달라붙어서 수소기체가 빠져나오더라. 어디에서? 아연판 쪽에서. 점점 줄어들겠네요. 금속판. 얘는 변하지 않겠지. 얘는 줄어들고 아연이 줄어들어서. 아연이 줄어들고 자, 그 변화는 조금 이따 생각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극은 무슨 판 쪽이 되는 거고 아연판 쪽이 되는 거고 플러스 극은 구리판 쪽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연판 쪽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적자고 하면 아연이 뭐가 되어서 아연 2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둘 전자를 내놓는 반응이 마이너스 극 반응. 구리판에 모여든 구리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기억해야 돼. 구리는 반응하지 않지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쭉 끌어당긴 애들이 그 주위에 있는 수소 이온이 그 전자랑 전자를 받아들여서 수소 기체가 생기는 반응이 생기더라. 이렇게 적은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자를 잃는 반응이니까 산화 반응이야.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쪽 반응. 절반만인 거지. 이 반응은 제 혼자 일어난 게 아니지. 같이 일어난 거거든. 밑에 있는 애를 우리는 무슨 반응? 환원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 그냥 줄여서 환원 반응이라 하지만 절반이야. 이렇게 기억해야 돼. 절반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지의 전체 반응식을 적자고 하면 전체 반응식을 적자고 하면 화살표를 경계로 위아래를 더해낸다. 그게 전체 반응식이야. 양쪽에 똑같은 전자가 있어야 없애겠지. 전체 반응식인 전자의 표현을 지워서 나타내지 않을 거야. 개수가 다른 경우는 개수가 다른 경우 전자의 개수가 다르면 배수에서 전자가 같아서 없어지도록 만들어줄 거야. 전체 반응식에는 들어가고 나간 전자가 표현되어지지 않는 게 전체 반응식이라고 약속한 거야. 그러면 전자 이동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산화수소 당연히 계산하라는 얘기야. 안 적어놨을 때 양쪽에 맞춰놓은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당연히 계산하자고. 왜? 반쪽 반응식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전체 반응식에 그걸 적어서 뭐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학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 그렇지? 아는 사람들끼리의 대화야. 모르는 사람은 그 대화에 끼지 않는 거야 그냥. 그렇지? 여기서 막 수학 선생님이 수학 수업을 막 해. 모르는 애들 대화에 끼지 않는 거야.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 수학을 막 미적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미적분 못 듣는 애가 괜히 와서 옆에서 그냥 끼를 자리가 아닌 거지. 그렇죠. 끼를 자리가 아닌 거야. 이게 그런 거야. 나중에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집단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를 배워가는 거야 이게. 결국엔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그 얘기는 외국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그 수준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야. 자, 그럼 더해내리면 어떻게 되겠니? 아연 더하기 EH 플러스 다 뭐가 되는? ZN2 플러스 되고 H2 기체가 발생하는 요 과정이야. 요걸 보면 이온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지. 금속이 이온이 됐어. 녹는 거야. 무조건 이런 표현은 다 녹는 걸 얘기하는 거야. 수소 이온이 수소 기체가 된 거지. 그래서 하나는 녹고 하나는 기체 발생. 이해될까? 그러면 이제 저렇게 이제 설명하고 나서 문제를 풀면 문제가 안 풀린다? 그럴 것 같아요. 항상 그래왔지. 자, 이온수 변화가 생긴다. 이온수 변화가 있느냐, 이온이 변한 게 있느냐. 첫 번째, 좀 얘네들을 저렇게 적어 놓은 걸 한번 정리해보자. 볼타 전지만 설명하고 이제 끝냈지 시간이. 그리고 볼타 전지는 또